네, 전일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좀 많이 나와서 시장이 약했거니 했는데 역시나 기후였나 봅니다. 웃장 들어서 국내 증시가 다행히 힘을 내줬고 코스피 지수에 또 가려져 있었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시장까지 좋아야 뭔가 개운한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 시장은 조성우 과장과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전화 그리고 문자로 상담을 접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상담 접수 받을 거고요. 02-487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네, 나무는 바이오, 숲은 IT, 코스닥 얘기인가요? 뭔가 시적이죠, 시적인. 네. 시장 전체적인 그런 제목이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무는 어떤 특정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거고 숲은 전체적인 날씨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 며칠 보게 되면 이제 IT가 주도하던 시장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고 그 원인은 바로 코로나의 재확산이잖아요. 특히 국내 기준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확산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동안 좀 눌려있던 바이오주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을 틈타서 이제 다시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의 반등은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다행이고 사실 바이오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저 역시도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나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좀 드렸잖아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며칠 전에도 요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위에는 코스피 전기전자, 그리고 아래는 코스피 의약품. 자,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전기전자가 의약품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추세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 기간 동안의 상승률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비교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추세 속에서 단기적으로 보니까 이제 변화들이 생기더라. 쭉 늘려보게 되면 최근에 의약품 업종이 오히려 일어나고 IT가 횡보하는 이 현상이 며칠 동안 발생을 했죠. 특히 이틀 동안 두드러졌는데요. 요걸 또 이제 통계로 제가 숫자를 많이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틀 동안 전기전자 업종은 0.4% 상승에 그쳤고 코스피 의약품 업종은 이틀 동안 2.9%.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또 이끌어준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 2일 동안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3,200억을 매도했고요. 또 같은 기간에 의약품을 1,600억을 매수했다. 자, 요런 어떤 미세한 변화들이 지금 시장에서 감지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좀 더 이제 우리가 과거로 한 며칠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치료제와 백신이 이제 가시화됐다라는 판단에 시장이 다시 점프를 하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자, 그러면서 주도한 업종이 바로 IT였잖아요. IT를 포함해서 경기 관련주, 여기에다 이제 컨택트, 이쪽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역시 이제 호사다마라고 국내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대내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제 IT가 잠시 주춤을 하고 그 틈을 타서 바이오가 다시금 반등이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여기에 바이오 플러스 이제 언택트 쪽. 그러니까 제가 컨택트와 언택트는 굉장히 지금 치열한 매물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틈만 나면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치열한 매물 공방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요 현상을 좋게 보면 말이에요. 결국에 IT와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2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덩치 좋은 이 원투펀치가 서로 랠리라 그러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랠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IT가 끌어줬다가 IT가 주춤하면 바이오가 끌어주고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림인 건 맞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모멘텀이 코로나의 재확산이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그게 아니라면 더 좋은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글로벌 이슈보다는 이제 일시적으로 좀 대내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양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관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코로나 확산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는 그게 좀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있잖아요. 외국인 나름대로 예를 들면 미국 자금이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자국 사정에 근거를 두고서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관은 우리 로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 역시 우리 자국 사정에 조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습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 매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좀 비중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을 암시할 수 있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워낙에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주는 기조. 물론 이제 그 매수폭이 좀 둔화되는 뭐 그런 시그널들이 이제 환율에 따라 연동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어쨌건 뭐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모멘텀으로 시장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이 신경은 쓰이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뭡니까? 네. 시장은 이유가 뭐가 됐든 일단 오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IT가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 번씩 볼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부터 한번 가보죠. 이게 다른 게 떠 있네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예, 삼성전자 보시게 네. 되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왜 우선주가 나오지? 잠깐만요. 네. 제가 이게 네. 스튜디오가 추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가락이 잠깐 그런데 네. 자,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물론 이제 장중 기준으로 69,500원인데, 자,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역시 IT의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SK 하이닉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좀 횡보하는 것 횡보하는 같던데요. 것 같지만 네, 10만 주가 원 레벨 안팎에서. 자체는 네. 주가 레벨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고, 어제 이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서 10만 원에 갖다 붙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이 도는 뚜렷한 힌트는 이걸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추격 매수라면은 이제 물리는 이런 장인데, 예를 들면 이제 IT나 바이오 같은 경우도 IT도 뭐 하이닉스가 이틀 정도 조정받으면 매수하면 그게 유효하고, IT 같은 경우 아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에 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랠리의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남은 바이오 이제 수분 IT라는 그 이제 제목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지금 현재 단기성 시세가 반복이 되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 시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타치기는 참 바이오가 좋고 끌고 가기에는 IT가 좋은 그런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확산 여부에 따라서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에 정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바이오가 오히려 누적으로 수익내긴 좋을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건 바이오 섹터의 그 변동성이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런 변동성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나무에 뭐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숲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환율도 한번 좀 가볼게요. 자, 환율도 이제 1,100원대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니까 한동안 반등하나 싶더니, 자, 이거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내려오면서 어제 여기에서 영내에선 1,104원. 간밤에 여기에서도 이제 요 수준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1,100원 깨는 걸 보느냐.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시장의 변동성은 있어도 역시 추세 자체는 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환율이 다시금 올라온다고 하면 시장 자체도 2,600이라는 지수대는 보여줬지만 여기서 더 뻗어나가기는 힘든, 그러니까 결국엔 IT와 바이오가 번갈아 가면서 지금처럼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미국 쪽 이슈, 뭐 코로나 확진, 뭐 이런 거,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대내 이슈인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도가 조금 더 커져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세가 좀 중요하다라고 네.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저희가 환율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02전에 4875로 전화 주시면요,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샵 2034로 문자 짧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유튜브에서도 오늘 로맨스 얘기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뭐 짐작에 다들 하셨는데, 네. 로맨스 얘기를 오늘 뭐 또 빼놓을 수는 없어요. 뭐 워낙 잘 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 로맨스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게 조성우의 로맨스 클래스인지 이게 퍼스트 클래스인지 헷갈리는데, 근데 자꾸 이제 이게 시세가 자꾸 나오니까 어제도 목표가 4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거의 해드렸는데, 근접했죠. 네. 어제도 장중에 12%가 급등하고 얘가 이틀 연속으로 VI가 걸렸죠. 한번 차트 볼게요. 그리고 이게 11월 5일에 편입해 갖고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 66% 정도 좀 수익이니까 너무 질주하죠. 뭐 네.
4차 목표가 이제 3,000원은 뭐 여전히 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가장 두터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은 좀 강력한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의외로 좀 가볍게 좀 지금 뚫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시세가 사실 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주식을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별다른 조정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이게 사실 흔치는 않은 건데, 이게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게 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기쁘고, 또 행운도 뭐 충분히 따라준다라고 좀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일단은 3,000원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 매물대 상단을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를 이제 만약에 뚫어내는 시도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바닥에서 신고가 가는 거 딱 한 번만 우리가 맛을 보면 주식에 대한 철학이 확 바뀔 수 있다. 그죠? 근데 제가 그걸 증명하는데 이제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2주 신고가가 요 구간이거든요. 3,300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0원을 도달을 했어요. 4차 목표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디어 5고를 가서 자, 3,300원을 만약에 상향하는 그런 제가 멘트를 드린다고 하면 이제 루멘스는 신고가를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거는 52주 신고가를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럼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월봉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LED 하면 서울반도체, 루멘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주가가 16,000원에 가 있던. 하지만 아직도 바닥이네요. 예, 그리고 2014년에도 그 구간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참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루멘스는 상승의 초입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차트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네. 자, 이번 달 월봉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섰잖아요. 이번 달만 지금 루멘스의 상승률이 72%예요. 근데 우리 지금 루멘스가 편입한 이후에 66%니까 정말 바닥에서 잡아놓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별다른 고점 징후가 아직 안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번 그 4차 목표가 달성 여부가 이제 정말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강조해드린 바닥에서 신고가를 가면 철학이 바뀐다라는 그 저의 철학을 정말 증명하는 그런 순간이 이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루멘스는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사실 제가 네. 뭐 요즘에 그러니까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뭐가 나온 게 없어요. 실적이 전화해보셨어요? 실적이 좋은 건 알고 잘 모른대요. 저희도.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 실적 네.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미니 LED TV도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마이크로 LED까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뭐 분노의 랠리를 펼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일단 어떠한 이제 이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느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좀 간판이 이제 걸리겠죠.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를 찾으려고 저도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막 이제 찾아보죠. 이제 네. 다른 투자자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근데 제가 재미있는 그 표현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멘스니까 뭐 약간 종교적인 그런 이제 그 어휘로, 그러니까 할렐루야 루멘이라는 표현을 어떤 분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원하시는 거죠. 정말 과거의 영화를 되찾는 그런 루멘스를 원하신다 그러는데, 저도 뭐 여기까지 욕심을 뭐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여전히 좀 좋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마음 편하게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네, 저도 뭐 최근에 좀 기사를 통해서 네. 미니 LED 얘기를 좀 많이 접하긴 했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네. 제가 요거 말고도 이제 그러니까 루멘스를 놓치신 분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조바심이 나실 거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우리 네. 있는 거 PI 첨단 소재 먼저 한번 그냥 보죠. 자, 제가 루멘스 미니 LED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차기 IT의 주도 섹터를 갖다가 전 디스플레이 섹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제가 퍼스트 클래스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도 결국에 그 디스플레이 관련한 그런 종목들을 맞아요. 지금 집중적으로 네. 넣고 있는데, 루멘스가 먼저 그 시세를 반영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따라갈 녀석들이 뭐냐면 PI 첨단 소재, 자, 폴더블 OLED에 들어가는 그 폴리 이미드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이제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폴리 이미드 쪽,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AP 시스템. 자, 제가 이제 그때도 중국이 주는 선물 말씀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중국산 그 저가 LED 공세 때문에, 치킨 게임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고 구조 조정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LCD 사업을 지금 철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디스플레이 그 메이커들은 결국에 OLED 쪽으로 빨리 전환하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그것도 모자라 미니 LED, 궁극적으로 마이크로 LED로 가겠다라는 그런 플랜들이 다 보이고 있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종목들이 APC는 OLED의 또 대표적인 또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경 하이테크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술력이 이 정도 되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그죠?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대중적으로 양산 체제에 돌입하면서 정말 이제 뭐 히트 상품이 되면 이게 수요가 늘어나고 네. 이런 쪽에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다 지금 컨셉을 갖고 지금 종목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오를 하나 뭐 끼워 넣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좀 단기적으로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 트레이딩하는 거는 솔직히 퍼스트 클래스의 10분 동안에 제가 그걸 다 여러분들께 다 제시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건 좀 자제하고 있다라는 거지. 뭐 객장에서는 뭐 바이오라고 뭐 제가 뭐 멱살 안 잡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제2의 루멘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루멘스를 놓쳤다고 해서 저걸 지금 사도 됩니까에 대한 질문하실 게 아니라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오히려 네. 아직 안 가고 이제 이륙하려는 애들을 제가 세 종목이나 또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중에서도 그런 녀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절대 떠나간 버스를 다시 불러 잡지 마시고 쫓아가서 타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퍼스트 클래스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4차까지 가는 네, 루멘스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 대응해서 수익 좀 극대화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종목들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들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 이제 전화를 통해서 들어온 상담은 넷마블이 있네요. 그리고 선익시스템, 신성이인지, 그리고 은행주를 또 궁금해하신 분이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기업은행 주가 전망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12월 시장이 시작되는 만큼 어떤 업종을 봐야 하는지도 오늘 상담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또 코멘트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IT를 사랑하는 조성호 과장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